미국의 10대 업종에서 구인 광고가 대폭 줄어들어 일자리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87%가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으며 32%는 페이컷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여러 회사의 갖가지 모델들이 쏟아지면서 전기차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2배 급증했습니다. 미 여권 신청이 제도에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여권을 빨리 받는 방법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킹한 8천만 건의 신상 정보를 거래하고 돈을 빼내온 사이버 범죄 시장이 국제사법당국의 공조로 봉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가장 많이 구인 광고가 줄어들고 있는 10대 직종에 일자리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켜지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일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에서 한 달간 무려 43만 2천 개나 급락했고 교육과 헬스 서비스에서도 30만 9천 개, 헬스케어와 소셜 서비스에선 29만 8천 개나 사라진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 열풍을 걱정할 정도로 견고하기만 하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해 일자리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기업들의 대량 감원이 중소업체들로 번지지는 않고 있고 한 달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 호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갑자기 얼어붙고 있는 고용 신호들도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2월에 993만 개로 1월보다 무려 63만 개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잡 오프닝이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진 것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일자리 불안이 시작됐다는 적색 경고가 켜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을 포함해 10대 업종에서는 구인 광고, 잡 오프닝 리스트들이 1년 사이에 대폭 줄어들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2월과 2023년 2월을 비교한 1년간의 잡 오프닝 감소폭을 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1위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으로 무려 43만 2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 업종에는 비즈니스 사업체들의 회계와 컴퓨터, 관리 등을 서비스해주는 직종이 모두 포함돼 있어 한인들에게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교육과 헬스 서비스 업종으로 2월에만 30만 9천 개가 잡 오프닝이 줄어들었습니다. 3위는 헬스케어와 소셜 서비스 업종으로 29만 8천 개나 감소했는데 이 업종에도 한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4위는 교육과 수송, 유틸리티로 27만 6천 개나 줄었습니다. 5위는 식품 서비스와 숙박 업종으로 26만 8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6위는 레저 호텔 업종으로 24만 2천 개나 잡 오프닝이 줄어들었습니다. 7위는 소매업종으로 17만 9천 개가 없어졌으며 8위는 제조업으로 13만 2천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9위는 정보업종으로 10만 8천 개가 감소했고 10위는 비내구재 상품업종으로 9만 6천 개가 줄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러한 고용지표를 볼 때 미국의 채용 열풍이 2년 만에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블루컬러보다는 화이트컬러 사무직의 일자리가 급변하고 있으며 컨설팅과 미디어가 급속 둔화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근로자들의 대다수인 87%나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중에 32%는 재택근무에 따른 봉급 삭감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출근 근무로 되돌아가는 회사와 기관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예전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팬데믹으로 급속 확산됐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또는 출근과 재택을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팬데믹 사태의 종료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장 근로자들의 대다수인 87%는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중에 32%는 봉급 삭감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 컨설팅 회사가 2,500명의 근로자들과 2,100명의 채용 매니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는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인의 가정 환경상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위해 이직도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고 자녀 보육을 위해선 재택 원격 근무나 최소한 출근과 재택 근무를 섞은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7%는 유연성 있는 근무가 훨씬 행복해진다고 밝혔습니다. 46%는 더 많이 일을 해도 재택근무하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응답자의 32%는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출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대신에 완전 재택근무로 바꿔준다면 페이컷, 즉 봉급 삭감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봉급을 깎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평균 18%를 삭감해도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테크 기술을 가진 전문직들과 젊은 층,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재택근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봉급 삭감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전문직 근로자들의 과반에 가까운 47%가 재택근무가 필요하며 전면 원격 근무 시 봉급 삭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층에선 42%가 재택근무 시 봉급 삭감 용의를 밝혔습니다. 자녀의 보육에 신경 써야 하는 일하는 부모들도 41%가 재택근무가 절실하고 불가피하면 봉급 삭감도 감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응답자의 65%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출근과 대면 협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고용 매니저들의 82%나 재택근무와 출근 근무자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있다고 밝혔으나 근로자들의 42%는 재택근무 시 프로젝트와 승진에서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을 과점해온 테슬라와 2위 포드, 3위 현대차 전기차들의 점유율은 줄어든 반면 여러 회사의 갖가지 모델들이 쏟아지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일대 전환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2년 1월 4.1%에 불과했으나 올 1월에는 7%로 근 2배나 급등했다고 악시오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새로 판매된 전기차만 해도 2021년에는 전체에서 3.1%에 불과했으나 2022년 한 해에는 5.6%로 역시 근 2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과점이 무너지고 2위 포드와 3위 현대차의 점유율로 소폭 줄어든 반면 여러 회사들의 갖가지 모델들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체 점유율은 지난해 1월 72%에 달했으나 올 1월에는 54%로 뚝 떨어졌으며 한두 달 안에 50%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는 점유율이 1년 전 33.2%에서 올 1월에는 30.6%로 줄었고 모델 3는 30.7%에서 19.4%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고가의 테슬라 모델 S는 벤츠 전기차 EQS가 등장하며 단숨에 4배나 급증한 것과는 상반되게 1년 사이에 75%나 급락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서 2위로 올라선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머스탱 마크 2는 점유율이 지난해 5.9%에서 올해에는 4.1%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2.3에서 2.1%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현대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7,500의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위까지의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반면 대폭 증가하는 새 전기차들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GM의 전기차인 볼트는 전기차 점유율이 1년 전 0.1%였다가 지금은 9.7%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볼트 전기차가 미국 내 점유율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볼트의 급증은 배터리를 리콜하며 $6,000씩 차값을 할인해 주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바람을 계속 일으킬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포드의 유명한 경트럭인 F150을 전기차로 출시한 라이트닝이 올 1월 점유율 3.6%를 찍으며 머스탱 마크 2와 합하면 GM의 추격을 따돌리고 2위 자리를 지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7년 후인 2030년에는 미국에서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에너지 일대 전환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휘발유차를 밀어내고 대세가 되기까지는 20년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여권 신청과 갱신 신청서들이 쇄도하면서 지연 사태를 빚고 있어 빨리 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생사가 걸린 문제로 72시간 안에 외국에 나가야 할 때와 14일 안에 긴급 방문이 필요할 때, 그리고 보통보다는 급행수속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미 국무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 신청서들이 일주에 50만 건이나 쇄도하면서 발급 또는 연장받는 데 지연되고 여행 계획에서 큰 차질을 빚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권한과 관리를 맡고 있는 미 국무부는 크게 3가지의 경우 미국 여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웹사이트인 travel.state.gov의 US 패스포트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로 72시간 안에 외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미국 여권이 있어야 할 때에 이머전시 트래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877-487-2778번으로 여권사무소에 직접 나갈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이 번호로 예약할 때에는 5일 내 여행인지 아니면 6일부터 14일 내 여행인지를 묻게 됩니다. 예약 날짜가 잡히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우체국이나 도서관, 로컬 정부에 설치된 여권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여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상사태에 따라 긴급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생사가 걸린 문제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나 생명이 위독하다는 진단서와 함께 항공기 티켓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이머전시보다 덜하지만 긴급하게 14일 이내에 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얼전트 절차를 밟아 신청하면 빨리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1877-487-2778번으로 전화를 걸어 14일 이내 여행을 선택해 직접 가려는 여권 사무소와 날짜를 예약하면 됩니다. 얼전트의 경우에는 예약한 날짜에 여권 사무소에 갈 때에 항공기 티켓을 제출하면 입증될 것으로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셋째, 엑스퍼다이트로 불리는 급행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예약이 필요 없고 거주지에 있는 우체국 등 여권 신청소에 직접 나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급행 수속과 신속 배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급행 수속으로 신청하면 7주에서 9주가 걸리게 됩니다. 보통 일반 수속에서는 10주에서 13주가 걸리고 현재와 같은 여권 신청 쇄도 시 더 지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급행 수속과 신속 배달을 선택하는 방법을 고려해도 좋을 듯합니다. 지구촌에서 컴퓨터 해킹으로 빼낸 은행 계좌 로그인 정보 등 신상 정보를 무려 8천만 건이나 거래하고 2차 범죄에 악용토록 넘겨온 제네시스 마켓이란 초대형 사이버 범죄 시장이 FBI 등 국제사법당국의 공조로 봉쇄됐습니다. FBI를 비롯한 15개국 사법당국의 국제 공조로 제네시스 마켓의 웹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12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과 우방국들의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또 한 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컴퓨터에서 해킹 등으로 빼낸 개인 신상 정보들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해오고 2차 범죄에 악용되도록 넘겨온 제네시스 마켓이란 사이버 범죄 시장을 봉쇄하고 범죄자들 12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오퍼레이션 쿠키 몬스터라는 작전명으로 영국과 호주 등 15개국의 사법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 운상 제네시스 마켓 도메인을 압류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12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FBI는 이번에 포착된 제네시스 마켓에서 거래된 각종 신상 정보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150만 대 컴퓨터에서 빼낸 무려 8천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퍼레이션 쿠키 몬스터라는 작전명에서 보여주듯이 사이버 범죄자들은 컴퓨터상에서 빠른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쿠키를 훔쳐내 개인 신상 정보를 빼댄 후 노골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함으로써 2차 범죄로 이어지게 만든 사이버 범죄 행위를 집중 추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네시스 마켓은 범죄 조직들이 컴퓨터에서 해킹 등으로 빼낸 은행 계좌의 로그인 정보나 사회 보장번호, SNS 비밀번호, IP 어드레스 등 갖가지 신상 정보들을 불법으로 거래해왔습니다. 초대받은 회원들로 둔갑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 시장에서 손쉽게 검색해 사들이는 개인 신상 정보로 은행 계좌에 로그인해 접근해서 돈을 가로채는 등 2차 범죄에 악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회사나 기관에 랜섬웨어를 심어놓고 거액을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컴퓨터망을 완전 마비시키고 못쓰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랜섬웨어 협박에도 훔친 정보들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FBI의 미국 내 45개 지부는 물론 유로폴, 영국과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각국,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들이 공조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FBI는 올 들어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초대형 전과들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브리치 포럼이라는 사이버 범죄 시장을 분쇄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80여 개국에서 1,500개 회사나 기관들의 침투에 랜섬웨어로 위협해 1억 달러나 뜯어냈던 하이브라는 악명 높은 조직을 1년 이상의 잠입 수사 끝에 일망타진하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